우리가 예전에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 때마다 중산층들이 사라집니다.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가 되려면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중산층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사라진다는 뜻은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서민 계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중산층들이 굉장히 이제 두텁게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좀 지탱이 되고 사회가 좀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중산층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양극화로 가고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재테크니까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이 집에 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난한 서민층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호두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제 호두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차에서 이번에 호두 정과를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좀 과자처럼 맛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호두를 좀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저녁 8시 10분에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주문하시면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두정과 제가 실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주문해 주시면 되고 콜롬비아 후일라 원두도 1+1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콜롬비아 원두를 좀 저렴한 가격에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밤에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제가 댓글 링크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시죠. 집을 꼭 사야 될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집이라는 것,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거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대출로 집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전월세를 살든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보통은 하죠. 이 비율을 보게 되면은 한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이제 구입을 하고 절반 정도는 전세나 월세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 또는 집을 구입하는 것 뭐가 더 효율적일까? 그걸 좀 따져봐야겠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5억짜리 집을 한번 볼게요. 5억짜리 집 같은 경우에 대출을 80%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과 월세를 사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대출이 70%인데 보통은 집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신용대출도 받고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사기 때문에 최대한 80%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출로 어떻게든 마련을 해볼 수 있으니까 80%라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로 잡아야 월세랑 이제 비교할 때 좀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5억에 80% 같은 경우에는 4억이죠. 이 4억의 이자를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본이 한 4.5% 정도 되는데요. 이 기준일 때 월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선택지인 월세를 보도록 할게요. 5억짜리 집의 월세는 보통 이제 보증금 1억에 월 120만 원입니다. 아까는 이제 내 돈 1억이 있었고 4억을 대출받아서 샀던 거고요. 이번에는 내 돈 1억이 있고 월세 120만 원을 내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아까 이자는 150만 원이었고 월세는 120만 원이니까 집을 사지 않고 월세를 살게 되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은 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1년으로 환산하면은 360만 원의 돈을 아끼는 개념입니다. 그럼 월세가 이득이네. 우리가 요새 흔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개이득이네. 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냐면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문제예요.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매년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는 월세가 당연히 이득이죠. 근데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뜻은 공사할 때 이제 공사 인부들 급여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시멘트 값, 철근 값,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같이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이제 3%로 봅니다. 연 3%씩 집을 짓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5억짜리 집은 어떻게 되냐면 1년 뒤에는 5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뭐 그런 효과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이거예요. 뭐 집값이 올라간다기보다 화폐 가치,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1년 뒤에는 5억짜리 집이 5억 1,500만 원이 된다.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을 때.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손해가 얼마였었죠?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은 연 360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근데 집값이 1,500만 원이 올랐으면은 상세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집을 사서 거주를 하게 되면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월세를 사는 게 당장은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집을 사서 거주하게 되면은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시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면은 내가 더 이득을 보는 구조이구나. 이걸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저게 이제 모든 순간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말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런 시기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값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은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통은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집값은 우상향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이 뜻이 아니라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매년 수조 원,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고요. 세상에 돈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당연히 좀 틀린 시선이고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자산 가격은 결국에는 조금씩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장기적으로는 오른다고 보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사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락세를 맞겠죠. 근데 적절한 시기, 집값이 내려가다가 이제 반등을 하네. 이럴 때 사면은 조금은 우리가 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출금은 갚을 땐 힘들어도 대출은 이제 강제 저축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대출금을 갚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갚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갚고 이제 배째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같이 성실한 국민들이 없어요. 빚을 내면은 보통은 열심히 갚습니다. 나 먹을 거 덜 먹고 쓸 거 덜 쓰고 해서 갚거든요. 이게 결국은 내가 갚아두면은 집값의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강제 저축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제 세입자가 되어야지 집값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집은 한번 마련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고요. 물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인구가 소멸하는 곳들은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일본은 주변 신도시들은 집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 긴자 이런 곳들은 옛날에 일본의 이제 버블이었죠. 부동산 버블이었던 때보다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은 양극화로 가는구나. 그 양극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살지 그 공부가 꼭 필요하겠구나. 이 부분을 이제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테크를 해야 돼요. 단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뭐 재테크 따로 필요 없었죠. 뭐 그냥 집 사고 내 집이 뭐 5천만 원 오르든 1억 오르든 뭐 오르긴 올랐으니까 그냥 대충 막 했습니다. 땅도 사두면은 뭐 언젠가는 올랐으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조금 지나간다는 거죠. 앞으로 인구가 2040년 정도 되면은 상당수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구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인구는 지금부터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2040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세가 이어지다가 2040년 이후로는 진짜 집값이 무섭게 떨어지는 지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좀 몰리는 지역, 출산율이 좋은 지역, 직장이 조금 탄탄한 지역 이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재테크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특히 이제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저게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 뭐 중산층, 부자 이런 비율이 적절했어요. 근데 한 번씩 인플레이션이 올 때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확 벌게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확 가난해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만일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면은 내 집을 꼭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자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격차를 벌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 8시 10분에 네이버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차 호주 정과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